안녕하세요,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절대 멘탈 깨지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완전 멘탈 나갔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. 언제 그래요? 멘탈을 강의하는 저조차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병환이 생기셔서 한동안 집안이 아주 초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. 강의 가서도 막 내정신이 아니고 뭐 일을 하면서도 막 허둥허둥 막 발을 이제 허공중에 딛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. 여러분들은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? 누군가 가정에 이제 그 환자가, 가족 중에 환자 한 명만 생겨도 다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. 그때가 이제 그랬거든요. 뭐 스케줄이 뭐고, 뭐 루틴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. 초비상이 걸린 건데. 지금은 이제 상황이 아주 좋아져서 너무 감사한데요. 그래도 이제 어쨌든 연로하시니까 동생이 주말마다 오고 아주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음식도 더 서로 신경 쓰고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. 그래서 다들 더 자주 모여요. 병원 가는 순번 정하고 팀워크를 다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화이팅 우리 뭐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막 가족들끼리 막 팀워크를 다지고 뭐 이러고 있어요.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뭔가 하면 멘탈은 평소에 훈련을 잘 해놔야 됩니다.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거냐,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이제 멘탈이잖아요.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튼튼한 멘탈로 우리가 좋은 태도를 만들어서 대처하면 이제 굉장히 그 결과 자체를 좋게 만들 수가 있죠. 그게 이제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능력입니다. 자, 평소에 우리는 멘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? 이것만 기억하고 리마인드 하면 웬만한 일에는 멘탈 깨지지 않습니다.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. 이걸 기억해야지 멘탈이 한순간 나가지 않습니다. 나의 삶, 나 자체, 뭐 내 행복,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멘탈 제왕이에요. 우리가 이제 그걸 못해서 멘탈이 이제 멘탈이 나갔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요즘에 이제 한참 다면평가를 하는 기업이 많아요. 지난번에도 이제 그 강의를 갔는데 그 강의를 끝나고 나서 질문 있는 분들 이제 하세요.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전날에 그 강의한 전날에 다면평가 결과를 확인한 거예요. 그 회사 분들은. 교육원 리더들 중에서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간 상태로 교육받은 분들도 있어요.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고민을 이제 질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. 이 다음 평가 결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뭐 이렇게. 어떤 동료들의 평가가 이제 이제 위에 직장 상사, 뭐 후배, 동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데 뭐 전문성, 인성, 뭐 협력, 뭐 관계 뭐 이런 이제 기업마다 이제 항목이 다르긴 하지만 그걸 점수화해 놓은 게 이제 다면평가인데 이걸 절대적으로 이제 신뢰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멘탈 나가버릴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어떤 회사는 다면평가 결과를 안 알려주는 회사도 있어요. 근데 그게 더 나쁘죠. 피드백을 해줘야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든 하죠. 아무튼 이제 다면평가가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지만 이제 멘탈이 약한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충분히. 그걸 절대평가라고 믿고 자존감이고 멘탈이고 이제 확 깨지는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. 이제 혹시라도 평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, 이제 팁을 드릴게요. 어떤 건가 하면, 첫 번째는 2대 6대 2의 법칙이 있어요. 10사람 중에서, 이제 어떤 조직에서든지 10사람 중에서 2명은 날 좋아하고, 6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, 2명은 날 싫어한다. 이 법칙이에요. 그래서 이제 날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, 회사에. 그러면, 그 2대 6대 2 법칙에 날 싫어하는 이제 20% 안에 드는 사람이군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평가의 결과가 나쁘다는 게 꼭 내가 사회적으로 무능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. 이렇게 모두한테 좋은 점수를 받게 두루두루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, 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관계없이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죠?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들한테 태도가 나쁜 것에 대해서 지적했어요? 그럼 날 싫어하겠죠. 그런데 선배가 후배에게 정당하게 피드백하는 거, 그건 의무사항이고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한 어떤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근데 내가 단평가 결과 이번에 되게 나빠 그러면 내가 피드백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구나, 이 정도로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.
그리고 이제 술 좋아하는 선배들한테 막 이제 이렇게 어울려서 가서 막 내내 같이 놀아주거나 이러는 거 난 체력이 딸려서 도저히 못하겠다.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뭐 협조 관계, 협력성 이런 거에서도 내 평가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. 그러면 그렇게 평가 점수는 떨어졌지만 난 또 얻는 게 있어요. 나는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쉬고 충전하고 뭔가 이제 좋은 점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. 이제 우리 꼭 단편과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에는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 케이스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들여서 그렇게 페이해서 단편과 결과를 잘 받겠어. 다음번엔 그렇게 해야 되겠어. 진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만들어내야지. 오케이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. 단순하게. 어떤 미움받는 거. 뭐 그리고 딴 사람한테서 이제 평가가 좀 저조한 거 별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는 어떤 분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점수는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. 자, 두 번째. 타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하면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. 타인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멘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다른 사람의 감정, 태도, 생각을 내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고치겠다고 노력하지 마세요. 그게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.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.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감정이 내 감정과 비슷하게 흘러가겠거니라고 추측하는 거,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오해일 수 있어요. 착각일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으로 리더가 됐어요. 부서를 맡았어요. 이제 뭐 의욕이 막 활활 타오르는 거죠. 막 훌륭한 리더가 되겠어. 그래서 막 마음을 다해서 뭐 밥 사 먹여, 사비 들여서 선물도 사줘, 뭐 밤에 뭐 늦게 야근했으면 택시비도 줘, 막 팀워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. 리더로서. 그런데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. 막 아침 출근 시간 2분 전에 와요. 막 거슬려.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막 그들이 옷 입는 거 내가 리더로서 보니까 전에는 뭐 그냥 무심영하게 봐서 몰랐는데 이제 리더로서 보니까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. 막 회사에 나오는 마음가짐이 왜 저래? 막 캐주얼, 너무 캐주얼이야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막 에어팟 끼고 돌아다니는 거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. 자, 이런 태도와 취향을 내 기준에 맞춰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, 내 에너지만 낭비됩니다. 그들은 안 바뀌어요. 정말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? 내 개인의 취향을 그들에게 말해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규를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규정을 바꾸지 않고 내 기준에 맞추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 기준, 내 취향대로 그들을 고치려고 하면 내 에너지만 이제 소모되고 내 멘탈만 깨져나간단 말이에요. 왜 저렇게 내 말을 안 듣지? 나는 리더십이 없나?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멘탈 깨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미리 알고서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는 게 바로 내 멘탈을 지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남을 바꾸고 싶으면 아주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선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게 내 멘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. 자, 세 번째, 능력 밖의 일 구분하는 겁니다.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. 대부분 원인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욕심낼 때 스트레스 받죠. 예를 들어서 동료가 이번에 과장으로 특진했어요. 배가 아파요. 속상해요. 스트레스 막 받아요. 근데 곰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동료는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. 근데 나는 그럴 캐파가 안 돼. 업무 역량이 난 딸리는 거지. 그 친구에 비해서. 나한테 만약에 그걸 시켜준다면 나 할 수 있을까? 어차피 못한단 말이에요. 자, 파악되었으면 내 능력 밖의 일을 저 친구가 했구나. 그래서 특진했구나.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뭐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능력도 안 되는 일을 해낸 저 친구 특진한 거를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거는 내 손을 떠난 일이네. 자, 우리 친구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쫙 났어요. 그럼 갑자기 이제 고마웠던 내 회사, 내 월급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걔는 잠실 초고층 주상복합에 산대요. 거기에 다시 입주했대요. 그러면 그냥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내 아파트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. 나는 코인 투자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능력이 있다? 딴 능력이 없어. 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몰라. 그러면 나는 그냥 보통
월급을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을 받는 그 능력이 있고 코인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능력도 안 돼. 그럼 이제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 마음을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거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뭐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은 나한테 없는데 나이스하게 인정하는 마음의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. 그게 내 멘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. 아이들한테도요, 1등 안 하면 막 애들이 막 성적 떨어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. 근데 애들이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어떤 능력치라는 게 있잖아요. 그거를 한참 벗어나는 일을 못했다고 그래서 막 자식을 닥달하면서 막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, 이거는 결코 이제 앞으로도 나에게 조금 더 이제 어떤 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만 내 아이를 서포트한다. 여기까지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. 내 능력에 맞는 학원에 보내고 격려하고 뭐 간식을 챙기고 기도하고, 이게 내 능력이란 말이죠. 거기까지라는 걸 인정하고, 자,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게. 이 엄마 아빠의 능력에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거야.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내 자식의 아웃풋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고마워하고 박수치고 응원하는 거, 이게 바로 내 멘탈을 지키는 일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제 절대 멘탈이 안 깨집니다 라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. 건강한 멘탈로 늘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. 이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